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조아영입니다. 성격 유형으로 살펴보는 우리 아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의 관심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이 아이, 바로 탐구형 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형 아이인데요. 탐구형 아이는 넘치는 호기심 투성입니다. 탐구형 아이들은 세상에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줄지어 나오는 개미를 따라가 보거나 개미의 수를 세어보거나 집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탐구형 아이는 그냥 파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서 개미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개미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탐구형 아이가 궁금하게 여겨지면 라디오를 분해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분해해 보기도 합니다. 탐구형 친구들은 세상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자연의 수수께끼, 이치, 원리,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의문이야, 고민이야,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할 경우도 있고, 식구들과 대화 중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으면 탐구형은 결국 혼자 해결하라고 합니다. 탐구형에게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모든 것에 궁금한 것 투성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고요. 끊임없이 질문에 꼬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나 교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물어대는 탐구형에게 질려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탐구형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고 답을 찾고 성장해 갑니다. 바로 대답해 주시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수첩에 적어놓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탐구형 친구들은 또래에게 무관심합니다. 난 너에게 관심 없어. 친구들은 너무 유치해.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친구 집에 가거나 친구가 집에 온다면 같이 놀기보다는 혼자 놉니다. 그 친구 집에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책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수준이 맞지 않아서 친구들의 이야기는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1대1 대화는 어느 정도 집중하지만 주제가 관심이 없다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3명이 모인다면 아마 멍하니 딴 생각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탐구형 친구들은 관심 분야에 푹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이드가 제대로 없다면 나쁜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탐구형은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분명한데요.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공부해도 실증 내거나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의 성적이 좋기도 하고 특정 과목이 낙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형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이론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승과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탐구형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온갖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얼굴 표정, 느릿한 행동, 변화가 없는 어투를 보면 근심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무사태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해박한 지식에 놀라고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다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언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탐구형의 사고는 끝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뒤죽박죽 쌓여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갑니다. 탐구형은 엉뚱한 생각을 안해하며 아이에게 관습이나 규범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으로 억누르다 보면 아이의 능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탐구형은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고요. 한 번 결정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탐구형 친구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절대의 고독은 나만의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만의 길을 가고 스스로 고독을 즐깁니다. 그래서 탐구형 친구들에게는 대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에 있는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될 때 생각이 확장되고 더불어 많은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 두지 마세요. 가정에서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인데요. 탐구형의 수치가 높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 한혜연 씨의 옷방이 있는데요. 저기서 뭔가를 찾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를 잘 찾아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기안84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트렁크를 가지고 왔는데 트렁크 안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잘 찾아내는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탐구형 친구들은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탐구형 아이들의 학습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학습, 암기식, 주입식 공부보다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공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수업은 흥미를 못 느낍니다. 책을 읽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칭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탐구형 아이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과 사실들로 넘쳐나서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고의 폭이 넓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상상력도 넘칩니다. 탐구형이 배울 때는 전체적인 줄기를 잡고 점차적으로 줄기에서 뻗어나가도록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탐구형 아이들은 어떤 과목의 큰 흐름뿐만 아니라 각 단원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탐구형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복습입니다. 그래야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되고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예습과 복습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탐구형 아이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무언가 할 때 집중력이 대단하고 신중하죠.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학습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부지런하셔야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와 함께 즐기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집니다. 탐구형 아이는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에 집중하면 파고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었다 싶으면 부모와 교사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면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걸 간과하지 말고 빠르게 책을 사주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멀티플레이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탐구형 친구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나 일을 여러 가지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분야가 아닌 한 분야의 관심으로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것저것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탐구형 아이의 머리에는 다 연결되어서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관심을 가진다면 차뿐만 아니라 차에 관련된 영화, 관련된 책, 박람회 등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면 좋습니다. 탐구형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지금 해야 하는 공부와 평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와 연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탐구형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큰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구형 아이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자기보다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하게 한다면 지적 호기심도 충족되고 또 친구와의 유대관계도 경험하게 되어 좋습니다. 또 특정 주제로 토론식으로 공부해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탐구형 아이는 생각이 많고 또 생각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에 대한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 보면 나중에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과목별 공부를 한다거나 시험을 볼 때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만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구형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연구원, 과학자가 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아이의 의욕을 꺾지 않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질문하게 하며 특유의 논리와 체계적으로 사고를 단련시킨다면 그리고 부모나 교사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탐구형 학생의 능력을 성장하게 지적 탐구에 자극을 준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격 유형 탐구형 아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상형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